작정한다는 말은 지어서 정한다는 뜻이다. 가보고 싶은 길이 있다면 허락을 구하지 말고 성공을 셈하지 말고 그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지어서 정하기를. 안녕하세요. 저의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이 출간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버티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칼 뉴포트 열정의 배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전에 칼 뉴포트의 책을 이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딥 워크라는 책이었죠. 집중해서 깊게 일하는 방법에 대한 책이었고 그 책도 굉장히 흥미롭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열정의 배신 책도 재밌는데 사실 읽으면서 딥워크보다는 조금 헐겁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딥워크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 같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열정의 배신이 먼저 쓰여진 책이더군요. 번역되어 나온 게 최근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열정의 배신에서 다루는 메시지의 중요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열정을 따르는 일을 찾지 말고 일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찾아라 라는 거였죠. 오늘은 그 마지막 내용으로 칼 뉴포트가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어떻게 스스로 공부를 하는지 그 부분을 나누어 드립니다. 공부는 학생이나 수험생들만 하는 거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이미 직업 일선에 나오신 분들, 더 이상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는 분들께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평생 공부법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책의 우리말 제목이 열정의 배신이고 열정을 따르지 말라고 칼 뉴포트가 말하긴 하지만 저는 그 말에 100%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열정은 확실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더 끈기 있게 오래 노력할 수 있죠. 다만 제가 생각하는 열정은 금요일 밤에 클럽에 가고 싶어서 마음이 방방 뜨는, 여름 휴가 때 해외여행을 갈 생각에 신나서 자정이 지나도 잘 생각을 안 하고 인터넷을 뒤지는 그런 열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장인의 열정이에요.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불편함과 괴로움을 이겨내면서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오랜 시간 매달리는 그런 식의 열정이 제가 생각하는 열정입니다. 이런 열정은 일을 할수록 커지고요. 실력이 늘수록 열정도 커져갑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뻤던 점은요. 제가 회사를 나와 글쓰기와 독서 그리고 강의에 매진하고 있는 지금 일상이 칼 뉴포트가 이야기하는 제대로 일하는 법에서 크게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꽤 몇 년 동안 꾸준히 버텼고 지금도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버티기가 칼 뉴포트가 말하는 제대로 일하는 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들어보시죠.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열정을 따르라가 잘못된 조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커리어에 알맞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열정 같은 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는 길은 그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이런 통찰은 이번 탐구에서 처음으로 얻은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오랫동안 의심해 오던 바였죠. 이 직관의 씨앗은 이미 오래전에 심어진 셈입니다. 열정에 대한 제 의심은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친구와 함께 웹 디자인 회사를 설립했던 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린 회사 이름을 프린스턴 웹 솔루션이라고 지었죠. 설립 계기는 대단치 않습니다. 닷컴 붐이 한창인 1990년대 후반이었고 언론은 온통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 10대 CEO들의 이야기로 도배되던 시절이었지요. 이에 솔깃해진 제 친구와 저는 평범한 여름방학 아르바이트보다는 분명 더 많은 돈을 벌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제 또래 세대들에게 열정을 따르라는 직업적 조언을 거부하는 건 마치 신성모독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저는 그런 식의 열정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아마 이 프린스턴 웹 솔루션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얘기했듯이 창업 과정은 열정과는 아무 상관도 없었거든요. 친구와 함께 회사를 잘 돌아가게 만들 방법을 아무리 고민해봐도 결국은
희소하고 가치 있는 능력이 답이라는 결론에 계속 이를 뿐이었죠. 물론 우리의 커리어 자산은 갖가지 재미있는 경험들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고객사 회의실에 가서 PT를 했고 10대가 사기엔 부담스러운 금액의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걱정 없었죠. 창업을 대견하게 여긴 선생님들은 회사 일 때문에 학교 수업에 빠지는 것을 허락해 주었고 잡지에 우리에 관한 기사가 실리고 신문사에선 사진을 찍어 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명문대에 진학하는 데에 분명 큰 역할을 해줬을 테고요. 이를 통해 저는 마음 깊은 곳에 영혼을 찾는다고 해서 인생이 흥미로워지진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프린스턴 웹 솔루션이 직업적 행복에는 천직을 찾겠다는 소명의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놔줬다고나 할까요? 열정을 따르라가 나쁜 조언이구나라는 생각은 그렇다면 사랑하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찾으려는 제 탐구의 계기가 되어주었죠. 훌륭한 일을 만드는 조건은 희소성과 가치이며 자신의 커리어에서 이 조건들을 갖추려면 나도 마찬가지로 희소하고 가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스티브 마틴의 말처럼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실력을 갖추기에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의 일을 사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의 일이 자신의 천직이라 믿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말이죠. 노벨상을 수상한 전설적인 이론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고등학교 때 IQ가 평균을 조금 넘는 12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인만의 자서전을 보면 그가 어떻게 평범한 지능에서 천재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그는 중요한 논문이나 수학적 개념을 만나면 그것을 뿌리째 이해할 때까지 강박적으로 매달렸다고 합니다. 즉, 그의 놀라운 지성은 신의 선물이라기보다는 의식적인 훈련에 매진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파인만으로부터 자극받아 저는 제 분야의 가장 어려운 연구 결과들을 기초부터 완벽히 이해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의 커리어 자산 보유고를 확실히 늘릴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선 제 연구 분야에서 많이 인용되면서도 이해가 어렵다고 정평이 난 논문을 골랐습니다. 이 논문의 결론을 인용하는 학자들은 많았지만 그 배경까지 세세히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었죠. 이 악명 높은 논문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이 의식적 훈련에 몰두하기로 한 결심을 이행하는 좋은 시작점이 되리라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얻은 첫 번째 교훈은 이런 식으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깨달음이었어요. 논문의 주요 논증 부분에서 처음으로 까다로운 문제에 부딪히자마자 내적인 갈등이 바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막 정신 에너지를 쓸 계획인 걸 제 마음이 미리 알아차리고 뉴런들이 반대 시위에라도 나선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느껴졌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자 나중에는 엄청난 규모로 불어나서 제 집중력을 무너뜨리려고 하더군요. 이런 저항과 맞서기 위해 제가 활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 일을 1시간 동안은 무조건 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기절하든 말든 전혀 성과가 없어 앞으로 1시간은 무조건 이 일만 할 거야. 물론 기절하는 일은 절대로 없고 결국에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런 방법을 쓰면 대개 10분쯤 뒤에는 저항하는 세력이 잠잠해지더군요. 그 10분이 항상 견디기 어렵긴 했지만 노력할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점이 어려움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약 2주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논문을 연구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 번에 대략 15시간 정도를 의식적인 훈련에 쏟아부은 셈인데 강도가 워낙 센 탓에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처럼 느껴졌죠. 다행히 이런 노력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에는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던 관련 연구들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이 논문을 쓴 저자들이 독점적으로 누렸던 즐거움을 이제 저도 느낄 수 있게 된 거죠. 새롭게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저는 새로운 결과를 증명해냈고 제 분야의 유명한 컨퍼런스에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제가 쓴 전략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는 제가 이 논문에서 2가지 오류를 찾아냈다는 점일 겁니다. 이 사실을 논문 저자들에게 전하니까 그 오류를 지적한 사람이 여태껏 저를 포함해
딱 2명뿐이었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죠. 게다가 그 저자들조차 아직 그 오류를 정정할 논문을 내놓지 못했다더군요. 이 오류 지적이 갖는 의의는 구글 학술 검색에 따르면 이 논문이 당시 이미 60번이나 인용됐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성공들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 테스트를 통해 제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저는 압박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게 됐죠. 압박감이 주는 불편함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보디빌더가 근육을 만들 때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제대로 하고 있을 때 느껴지는 신호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칼 뉴포트 열정의 배신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지우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썼던 첫 번째 제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서,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고 매일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